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라이턴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루터 그리고 웹스터 등이 결장.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키, 코바치치 그리고 그바르디올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고, 자, 일단은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안 좋아지나 했지만, 그래도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인 옥스퍼드 상대로 6대0 대승을 좀 거두며 빠르게 이제 흐름을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흐름을 좀 전환시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라이튼이 그런 이제 전환된 흐름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시작이 좀 좋았지만, 이후 이제 토트넘 상대로는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은 채 2대0으로 좀 패배를 당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합류한 키퍼인 트래포드가 대형 실수를 저지르며 실점을 했고, 중원에서도 흔들리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맨시티의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키퍼의 그런 좀 대형 실수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토트넘으로 넘어갔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브라이튼은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면서 경기를 좀 조율하다가 브라이턴이 허용하는 공격을 좀 허용하는 공간을 잘 좀 공략하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압박이 좀 강한 만큼 공간 허용이 많은 그런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그런 브라이턴을 맨시티가 어느 정도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직전 토트넘전처럼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의 뭐 키포인트라고 보면은 맨시티가 브라이턴의 압박에 잘 대응하냐 마냐에 따라 이제 경기 양상이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전만큼 브라이턴의 압박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맨시티가 어느 정도 좀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브라이턴이 총 2번의 좀 리그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두 경기 다 이제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았을 만큼 리그에서의 좀 경기력은 다소 좀 저조한 편입니다. 확실히 좀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옥스퍼드 상대로 6대0 대승을 좀 거둔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최근 브라이턴의 경기 내용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되려 이제 맨시티가 뭐 경기력에서도 더 우세한 모습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면서 직전 토트넘전에서의 패배를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맨시티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풀 대 아스날. 자,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EPL 경기 중 가장 이제 빅매치라고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메갈리스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적한 프린퐁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 웨데고르 그리고 하베르츠, 제수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아스날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주축 코어였던 선수들이 좀 대거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아스날의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아스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에제를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에제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에제가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의 그 전력 누수가 큰 게 조금은 이제 좀 만회가 좀 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 및 이제 아스날의 이제 최근 에제 영입 소식까지도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본머스에 이어
뉴캐슬도 꺾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지없이 뉴캐슬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수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 주축 포워드인 고든이 퇴장당한 뉴캐슬 상대로 리버풀이 멀티 실점을 좀 기록했을 만큼 굉장히 좀 수비가 많이 헐거운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리버풀의 수비는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히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좀 경기 내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굉장히 뭐 일단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내용은 매번 좀 불안한 그런 좀 리버풀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 상대로 이겼을 때 경기력은 저조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후에 리즈 상대로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일단은 경기력을 좀 끌어올린 최근에 좀 아스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이제 사카 그리고 웨드보르 등 주축 코어들의 결장이 많고, 그리고 공격에서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 좀 빠졌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득점력이 떨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현재 리버풀의 헐거운 수비를 고려하면은 충분히 지금 아스날이 리버풀의 수비를 잘 공략하며 득점 기회를 좀 자주 좀 창출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력 누수에도 좀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리버풀의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스날이 뭐 이런 좀 리버풀의 수비는 현재 뭐 잘 좀 공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이 수비는 불안정하지만 그만큼 공격이 세기 때문에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는 양팀 다 득점 기회를 잘 만들어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런 좀 득점 기회들 잘 이제 해결만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좀 비교적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리버풀이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아스날한테 더 불리한 여건에 좀 놓인 거는 좀 맞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현재 리버풀이 이기는 경기도 매번 힘들게 이길 만큼 경기력이 썩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언급했듯이 수비가 지금 리버풀이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언제든 확 무너질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금 리버풀을 좀 보기에는 솔직히 리스크가 더 큰 경기라고 좀 봐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영원히 아스날 프랜스 쪽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팰리스 경기. 자, 우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나나 그리고 카마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현재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두쿠레, 그리고 우야드, 그리고 은케티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제가 아스날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제가 좀 팀을 좀 떠나게 돼. 그리고 현재 좀 팰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팀 내 핵심 크랙 플레이어가 좀 떠났다 보니까 팰리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고, 그리고 에제가 변수 창출을 굉장히 좀 잘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런 선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전만큼 변수를 좀 창출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에제가 팀을 떠난 거는 팰리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현재 2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전력이 많이 약해진 브렌트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도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현재 좀 빌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실드를 시작으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좀 통과하며 본선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팰리스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현재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선과 2선으로까지의 볼 배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대체로 전개가 좀 답답한 편이고, 그런 볼 배급을 잘 차단하는 팀이 팰리스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빌라의 좀 전개가 잘 안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압박이 좀 좋으면서 에너지 레벨도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점을 좀 잘 활용해서 상대팀의 공격을 잘 차단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좀 답답한 그런 좀 빌라다 보니까 이런 좀 팰리스의 그런 압박과 그리고 그런 빌드업 좀 차단에 잘 좀 대응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빌라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첼시를 좀 비롯해 상대팀한테 유슈팅을 3개 넘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수비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 현재 공격이 침체된 빌라 역시 이제 팰리스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팰리스가 3일 전에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러 노르웨이를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근데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좀 빌라에 비해 이제 크게 밀릴 게 없다고 봐서 이런 이유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빌라보다는 팰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근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래 언더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팰리스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하트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리강 경기, 이제 앙제 대 스타드렌. 자, 우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건승입니다, 이하님. 앙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포함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파리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굉장히 좀 막강한 그런 좀 파리를 좀 만나면서 아쉽게 연승이 끊긴 그런 좀 앙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퇴장을 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거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직전 경기 로리앙 상대로는 2명이 좀 퇴장을 좀 당하면서 더더욱 수적 열세가 좀 컸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경기에서는 4대0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시즌 시작 후 계속해서 좀 퇴장이 있었던 좀 렌인 만큼 최근 좀 퇴장과의 좀 인연이 좀 질긴 좀 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을 좀 내리며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 전개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앙제의 그런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렌이 공격적으로 나서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앙제가 그런 렌의 공격을 잘 좀 틀어막는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가면 갈수록 앙제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최근 6경기 모두 이제 스타드렌이 앙제 상대로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여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현재 레는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좀 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앙제가 열세인 상성을 저는 극복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 앙제 그런 뭐 경기력도 솔직히 뭐 파리 상대로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하긴 했지만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굉장히 좀 좋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좀 전력이나 그리고 이제 경기력 면에서 좀 떨어진 면을 좀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저점의 램 상대로는 그래도 앙제가 충분히 좀 열세인 상성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앙제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앙제 프랭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스트라스부르. 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수파티 그리고 포그바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이 지금 줄줄이 좀 결장 중인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주전 수비수가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거기서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요소가 굉장히 큰 그렇죠 스트라스부르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수비 불안 요소가 이제 큰 상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르하브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스타트를 잘 끊었지만 이후에 릴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모나코가 전혀 힘을 못 쓰며 이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홈에서 보였던 경기력과는 많이 상반되었던 그렇죠 모나코의 원정 경기력이었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공식전 기준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덴마크 리그 팀인 이제 브렌비를 좀 꺾고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좀 페이스가 좀 좋은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카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덴마크 원정을 가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 경기에서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기 때문에 현재 주전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꽤 클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반해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컨퍼런스 리그 일정도 있다 보니까 최근 계속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좀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덴마크 원정 네, 그 사이에 이제 덴마크 좀 원정도 좀 다녀왔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스트라스부르기 때문에 확실히 피로 누적도 지금 전체적으로 모나코보다는 스트라스부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결국에 이제 가면 갈수록 모나코가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후방에서 큰 전력 누수와 더불어 이제 체력 문제로 인해 수비가 크게 흔들릴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홈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수비를 잘 공략하며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모나코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승 보는 경기,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우디네세.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이 리그 첫 경기부터 토리노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부 감독 체제로 전환된 후 첫 리그 경기였는데 첫 리그 경기부터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며 압도를 했고, 그리고 공수 방면은 물론 이제 중앙 장력에서도 이제 뛰어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제 첫 경기부터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로 좀 보였던 그저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상성상 약했던 베로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나쁘지 않은 좀 출발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 로렌초 루카까지 좀 팀을 떠나면서 현재 이제 우디네세의 그런 포워드진이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포워드진이 좀 많이 약해진 우디네세이기 때문에 언제든 공격 사이클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 봐요. 양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좀 더 점유를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중원도 좀 장악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가 최근에 인터밀란 상대로는 매번 졌을 정도로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또 맞붙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디네세가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직전 토리노전에서 대승을 좀 거두면서 페이스가 확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뭐 기세적인 부분도 이제 인터밀란이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전력, 경기력, 이제 상성 등 전부 인터밀란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인터밀란이 그래도 무난히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인터밀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마인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밀란 승과 마인 승까지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요 대 바르셀로나. 우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비 그리고 테오슈테겐이 결장 중이에요. 자, 라요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벨라루스 리그 소속 팀인 이제 네만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본선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하면서 이제 주전들에게도 휴식을 이제 좀 줬던 그런 좀 라요라고 보기 때문에 주전들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요르카와 레반테를 연달아 꺾으며 리그 전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경기 이제 레반테 상대로는 2점 차로 지고 있던 걸 간신히 좀 뒤집으며 힘겹게 역전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칫 이변의 희생양이 좀 될 뻔한 그런 직전 경기에 좀 바르셀로나였지만, 그래도 이제 막판에 이제 역전까지도 성공을 하면서 간신히 좀 이제 이변의 희생양이 좀 되는 거는 좀 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라요 역시 기동성이 좋으면서 전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레반테처럼 라요도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라요가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점유율에서는 이제 바르셀로나와 좀 차이가 좀 클 수가 있다. 요 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라요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이제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압박을 가져가면서 바르셀로나의 패스 미스나 그리고 턴오버를 좀 유발해 빠른 역습으로 좀 전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로도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라요도 뭐 어느 정도 좀 득점기에는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확실히 좀 두 팀의 큰 좀 체급차와 더불어,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좀 공격도 이제 여전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바르셀로나가 더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라요가 현재까지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두 팀의 좀 체급차도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체급차를 좀 극복하고 라요가 패배를 좀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기를 봤을 때는 저는 바르셀로나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현재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원정에서 수비가 좀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득점력이 여전히 지금 폭발적인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라요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언어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파리 FC 대 이제 메스. 자, 확실히 뭐 이제 두 팀 다 지금 승격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패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파리 FC가 이제 메스보다는 전력 보강을 훨씬 더 잘했고, 그리고 지금 두 팀의 좀 전력 차도 이제 꽤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파리 FC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제 파리 FC가 뭐 메스 상대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긴 전적이 좀 없을 만큼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좀 파리 FC라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메스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봐서 이거는 파리 FC 승에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고, 자, 르하브르 대 이제 니스. 네. 자, 이것도 일단은 뭐 니스의 원정 경기력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좀 니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니스를 좀 보기는 솔직히 리스크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저는 르하브르 사이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르하브르 프렌스 보는 경기. 자, 그렇다고 근데 르하브르가 이길 거다라고 또 이제 단정 짓기도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그 좀 타협점인 뭐 무승부를 도전해보는 경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요건 한번 내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르하브르 프렌스의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쾰른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승패보다는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그래도 이것도 이제 하나 가져가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고,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